네, 오늘 박사과정 이혜성입니다. 조립 과제는 이제 인턴분들이나 다른 좀 전연차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목표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이케아라는 의자를 조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조립 제어 전략이라는 거를 도맡아서 이제 과제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로봇이 강인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 뭔가 제어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총 4가지 종류의 육각 볼트, 나무핀, 브라켓, 십자나사 같은 이러한 연결 부품을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결 부품이 결합된 가구 부품들끼리의 결합도 이제 조립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립 과정은 접근 과정, 탐색 과정, 삽입 과정, 분리 과정 이 총 4가지 단계의 시퀀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패했을 때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옵션적으로 실패 복구 전략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큰 그림은 이 4가지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4가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네,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과정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최초 접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접촉을 감지하는 상황이나 이동거리,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커맨드가 들어간 이동거리만큼 움직이는 뭐 이 2가지 종류의 동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지점과 조립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기울임 없이 접근을 하거나 하는 등의 동작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과정 같은 경우는 접촉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목표하는 위치, 그러니까 위치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위치 오차를 극복해서 목표로 한 구멍에 부품을 끼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싱글 패기놀, 듀얼 패기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사진처럼 볼트를 끼워 넣는 과정은 이제 싱글 패기놀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나무핀이나 뭐 브라켓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동일한 과정으로 치환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러한 스파이럴 궤적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탐색을 하게 되고요. 듀얼 패기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진처럼 돌출부가 2개인 부품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 방향의 각도 오차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탐색 궤적은 아까는 2차원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림처럼 3차원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이 했던 이 석사 졸업생 분하고 같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목표로 조립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영역을 계산을 해서 이 영역 안에 탐색 궤적이 무조건 100%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형상을 분석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을 그려서 이제 조립 탐색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탐색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부품과 부품 간의 강한 체결을 만드는 삽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툴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리퍼가 잡아서 이제 힘으로 끼워 넣는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이 브라켓 부품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품을 밀어 넣을 때 굉장히 빡빡한 마찰을 극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전 동작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글링 모션을 넣는다거나 하는 등의 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강한 마찰 상황도 극복을 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삽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리 과정 같은 경우는 삽입이 끝나고 말단 장치와 해당 부품의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그 접촉을 떼어내는 그래서 다음번 조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핀이나 버라켓이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퍼를 벌려서 놓으면은 분리가 간단하지만 십자나사나 볼트 같은 툴을 반드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툴과 이제 볼트 사이에, 그러니까 구멍 사이에 강한 끼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제 십자 형상은 이제 수월하게 분리가 되지만
이제 육각 형상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에 비해서 이제 강한 끼임이 발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4분기쯤 거의 마지막 그 준비 기간쯤에 네, 좀 고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을 조금 제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게 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최근에 K록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육각 볼트를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끼임 과정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었고요. 이제 뭐 여기서 나름대로 감력 과정, 가력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은 이제 힘을 풀었다 줬다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끼임 상황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션 방향 힘과 그러니까 이제 힘 방향의 그런 커맨드를 합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높은 성공률로 이제 볼트와 체결 도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끼임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발표를 기억을 하시면은 약간 스포일러성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준비한 거를 네, 준비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분들하고 전연차 연구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 네 가지 단계들은요, 이제 모션 포스 하이브리드 컨트롤이라는 이 스킴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 방향과 힘 방향을 약간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조금 쉽게 확 와닿던 비유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멍에 넣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살짝 어긋나면은 이제 구멍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막 이걸 비벼보면서 이제 플러그를 콘센트 안에 끼우려는 그런 동작을 이제 만들게 되죠. 여전히 이때도 계속 힘을 주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이 방향을 잘 정렬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그를 콘센트 안에 끼우는 상황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힘 방향과 이제 모션 방향을 이제 각각 나눠서 이제 어떤 방향을 모션 방향으로 정할지, 어떤 방향을 힘 방향으로 정할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특히 이제 모션 방향 같은 경우는 모션 스페시피케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3x3 행렬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시그마는 1 내지 0의 값을 갖는 이 바이런 이제 1 내지 0의 변수를 갖는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x축 방향의 모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을 1로 활성화를 시키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0을 두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션 방향과 힘 방향은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force specification matrix는 아래처럼 이 3x3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이제 모션 스페시피케이션 매트릭스를 빼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XY 방향의 모션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제 모션 스페시피케이션 매트릭스는 1, 1, 0의 3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회전과 모멘트도 똑같이 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합쳐서 이제 Generalized Task Specification Matri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SF는 이제 뭐 SF와 SM은 이제 그 힘이 가해지는 그 좌표계, 모멘트가 가해지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 힘 또는 모멘트가 가해지는 좌표계에 대한
이제 원점의 회전 행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다르다고 보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ed Test Specification Matrix의 그 의미는 이제 일단 관심 있는 프레임으로 회전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내가 이 방향을 모션으로 할지, 힘으로 할지, 로테이션으로 할지, 모멘트로 할지 선택을 하고 다시 원래의 프레임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 예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놓는 그러한 과정은 아래의 식처럼 만들어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레퍼런스 자료라든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요.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이라던가 이제 뭐 잘못 전달한 내용 있다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접근, 탐색, 삽입, 분리 과정을 조금 다 내포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트를 끼워 넣는 과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삽입을 하고 이제 요 팔이 이제 손목을 까딱까딱이는 동작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요 과정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끼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끼었던 끼임 현상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로봇 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리하고 있는 이 로봇 아직 이름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박스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4개가 달려 있고요. 이제 특징적인 게 여기 보이시는 이 바퀴입니다. 이거를 파워드 캐스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자세한 그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터가 이제 두 방향의 그 자유도를 제어하는 하나의 모듈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논문에서 따온 그런 그 그림이고요. 이제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그 파워드 캐스터 모듈을 이제 3자유도 로봇팔이라고 비유를 해서 4개의 로봇팔이 이제 뭐 하나의 플레이트를 움직이는 멀티 팩터 시스템으로 네, 그렇게 비유를 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 형상이 조금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그 바퀴 달린 의자의 바퀴랑 거의 형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변수를,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각도를 이제 스티어, 롤, 트위스트라고 정의를 해서요. 요 한 상황이 이렇게 생긴 매니플레이터다라고 이제 동치화시키고 이러한 매니플레이터 4개가 여기 4개가 달린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이 시스템이 그리고 이게 또 시뮬레이션 환경이 좀 완성도가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서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 이런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원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쯤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그 조건 하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그 동작을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 이제 XY 방향으로 1cm씩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타겟이고요. 이제 초록색이 이 로봇의 이제 중심 위치.
그리고 이제 위치와 이제 헤딩 앵글을 같이 이렇게 커맨드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래도 뽑아봤는데요. 이제 위쪽이 포지션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속도입니다. 일단은 한 방향으로 이제 커맨드를 줬을 때는 좀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각도를 주게 되면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속도에서 좀 지글지글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각도를 주게 되면은 조금 제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시뮬레이션 상이니까 좀 잘 따라가도록 개인도 튜닝을 해보고 뽑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에서부터 이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